이제 창업과 법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시작하려 합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사실 오래전에 계획을 했었고요. 또 아마 다른 단체에서도 비슷한 주제로 많이 강의를 하셨었는데 아마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잘 맞아서 그런지 저희가 호응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사전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가 크시다는 것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보니까 좀 분위기가 예년과 많이 다른데 그 이유가 저희가 코인 행사를 할 때는 내빈분들 외에는 거의 여자분들이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거의 한 30%에서 반 정도가 남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아침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세미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저희가 활기차게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유니그룹의 장재중 회장님은 현 소록유니재단 이사장, 전 필리핀 한인총연합회 회장, 전 필리핀 한인상공회 소회장, 전 필리핀 한국국제학교 이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럼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업 법률이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제가 어젯밤부터 계속 이쪽 코인에서 질문이 막 들어와서 이거 대답을 해달라 그래갖고 그냥 요새 여러분의 포커스에 맞춰 갖고서는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이 창업이나 법률은 제가 많이 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요새 제일 우리가 하는 소매업은 뭐는 불법인가, 요새 많이 잡혀가고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찾아보기도 하는데요. 제가 생각에는 아니답니다. 여러분들 소매업하고 있는 분들, 그걸 소유하고 있는 분들 중에 불법으로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봤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식당이고 그로서리고 가면은 전부 매여 퍼미트, 비즈니스 퍼미트, 모든 BIR 세금 다 갖다 붙이고 하잖아요. 이건 정부에서 다 적법적으로 이 업체는 영업 허가도 내줬고 다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게 전혀 불법인 업체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불법인 것은 여기 할 수가 없죠. 금방 와서 찾아서. 근데 아마 우리가 얘기하는 편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일단 우리 교민들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영업소나 그 업체나 행위는 다 적법적으로 돼 있는데, 거기 하고 있는 면허를 받고 법을 받은 사람과 실제 소유주와의 관계가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거는 정부에서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실제 한국분이 그 이름을 넣은 분이 걸프렌드가 되든지 뭐 현지 처가 되든지 파트너가 되든지 그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걸 갖다가 어떤 증빙도 없는 걸 갖다 당신이 불법이라고 한다는 거는 디나이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 한국 분들한테는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 내가 꼭 오나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 자기는 필리핀 사람 이름을 써놓고 필리핀 사람이 오너가 돼야 되는데, 내가 꼭 돈 받고 오다 받고 거기서 큰 소리 치고 다 하면서 누가 봐도 오나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게 서스피어스가 되고 그 질문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죠. 일본 식당들을 많이 안 잡히잖아요. 그분들은 이 플로어에서 다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아마 주방 안에서 잠깐 들어와라, 안 그러면 자기 직원들을 훈련을 잘 시키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려고 여기서 비즈니스를 하나, 내가 사장 행사를 하려고 하나,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거기서 꼭 몇 사람, 나 20명 있는 관리하는 사장이야 하고 폰내려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잘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필리핀에 보면은 소매업이라는 것은 최종 목적을 구매하는 개인, 한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개인이나 가게를 대상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유통업의 한 형태를 소매업이라고 하고요. 현재 법적으로는 리테일 트레이드가 자본금이 250만 불 이상이 되면은 100% 외국인이 그 소매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큰 돈이죠. 25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25억입니다. 하지만 많은 서양 사람들은 럭셔리 아이템을 갖고 리테일 할 때는 250만 불이 큰 돈이 아닙니다. 굉장히 하이 클래스, 하이 레벨의 소매업을 하시는 외국 사람들은 저걸 투자하고 자기가 100% 갖고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그 자동차나 보석이나 여러 가지 하이 아이템들이 많은데 우리는 로우 엔드 아이템을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식당, 그로서리, 커피숍 뭐 이런 부분이 되니까 저 자본이 굉장히 큰 걸로 느끼지만 서양 사람들한테는 그게 크게 안 느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또 리테일 부분을 제가 nói 했지만 사우나나 스팀바스, 마사지는 지금 other activity regulated by law because of this 40%까지는 외국인이 저런 업종은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60대 40으로는 할 수 있는 업종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마사지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미장원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같이 서비스에 대해서 좀 개념이 틀립니다. 물품을, 상품을 최종적으로 돈을 받고 파는 게 소매업인데 이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는 좀 관여합니다. 예를 들어 헤어살롱 미장원은 여러분들 100% 할 수 있어요. 서비스업이에요. 그런데 미장원에서 샴푸를 팔되거나 이런 코스메틱 화장품을 팔면은 그거는 걸리는 겁니다. 이 미용 기술로만 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외국인한테 허용이 돼요. 사진 현상소 갖다 놓고 사진을 현상해 주는 데는 외국인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사진 필름을 팔든가 카메라를 팔든가 하면은 그건 리테일 소매에 들어갑니다. 물품이 빠르기 때문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를 법적으로 잘 보면은 피해갈 수 있는 분야들이 좀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한 큐에 다 하려고 심플하게 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걸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외국인 투자 제한 종목 이게 대통령 특별법으로 매년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외국인이 전혀 불허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공영방송, ABS, CBN이나 이런 GMA, 그 다음에 전문 직종,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직종들, 그 다음에 리테일 트레이드, 소매업은 외국인이 전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협동조합을 하고 직원을 공급하는 것, 그 다음에 소광산, 그 다음에 칵파이팅, 이 많은 이 노름 중에서도 칵파이팅은 전혀 못하게 돼요. 근데 갬블링은 40%까지 외국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카지노다 여러 가지는. 그리고 폭발물 이런 거 제조 이런 것들은 뭐 화약 우리 크리스마스 때 터트리는 폭죽 이런 거는 제조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외국인이 불허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개인 방송국은 20%까지 외국인이 소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5%까지는 해외의 선원 송출이나 인력 송출은 외국인이 25%까지는 허가가 되고 75%는 내국인이 합니다. 이런 게 법적으로 제한된 항목들이 좀 있고요. 필리핀 국내를 상대로 하는 광고업은 외국인이 30%까지 지분이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평범한 게 우리가 60대 40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제너럴합니다. 부동산, 대광산, 공공사, 교육기관, 수산업 이런 사정기관, 무기 제조 판매, 망원경 제조 판매 여기 나라는 굉장히 스나이퍼 망원경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 사우나 마사지 아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모든 도박하는데도 외국인이 40%는 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 투게
칵피트만 빼고 다른 건 다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20만 불 이상 해외 외국인이 투자한 4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는 도메스틱 마켓에 할 때, 도메스틱 마켓은 국내에 영업을 하는 겁니다. 리테일이랑은 틀린 거예요. 국내 전국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도메스틱 마켓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는 거는 10만 불 이상이나 아니면 그 업종이 50명 이상의 현지 직원을 채용을 하면은 국내 도메스틱 마켓에 할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의 법이 매년 바뀝니다. 매년 대통령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선박회사를 하고 있는데 선박회사 중에 그 shipping agen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선박 대리점. 수십 년 동안 60대 40으로 그게 해와서 많은 외국에 있는 회사들이 현지에 파트너해도 40%의 지분을 안 갖고 운영을 하는데 지난 3년 전에 여기서 shipping agent라는 말이 빠져버렸어요. 여기에 없는 거는 외국인이 100%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네거티브 리스트라는 거는 정부 요 부분은 국내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거까지만 허용하고 여기에 안 써 있는 거는 외국인도 100%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핑 에이전트라는 말이 빠지고 나니까 모든 외국에 있는 회사들이 100% 자기 회사들도 다 바꿔갔어요. 전에는 40% 갖고 있다 하다가 이제는 100% 자기네가 다 갖고 모든 선박회사들이 자기 주식을 100% 갖고 60% 로컬 사람 안 줘. 우리가 100% 할 거야. 하면서 자기 지정을 다 해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년 법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치면은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를 치면은 그게 금방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특별명령으로 뜨기 때문에 항상 거기 보셔갖고 내가 하는 업종이 여기에 적혀 있냐 없냐를 보고 없으면 굉장히 자유스러운 자세로 접근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질문이 뭐냐면 법인을 이용해서 식당 및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은퇴비자 소지자인데 합법적 근로를 위하여 어떠한 비자를 취득해야 할까요? 조리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워킹비자 내기 위한 법인의 규모는 이렇게 왔는데 이분은 지금 식당을 하고 자기가 조리사였으니까 식당을 하는데 어떤 비자를 내기 위해 하는 건데 이런 게 이제 좀 모르는 부분이에요. 식당을 이분은 차리는 게 아니라 게스트하우스를 차리고 그 안에 구내 식당, 일반 호텔에 가면 식당 있잖아요. 그 게스트하우스나 인이나 호텔이 운영하는 자체 식당은 리테일법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식당을 차리고 게스트하우스가 아니라 게스트하우스를 차리고 그 안에 식당을 하면은 그 식당은 리테일법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게 원래 그 호텔 게스트 투숙객들에게 밥을 먹일 장소인데 외부 손님도 받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혀 그거는 문제가 안 돼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분은 호텔, 게스트하우스, 트래블 로징의 면허, 회사를 설립을 하고 어차피 게스트하우스 같으면은 자기가 방이 10개가 있든 20개 있든 할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식당을 옆에 크게 차리고 그래서 호텔업을 해야지 식당을 하면은 리테일업이 걸립니다. 그래서 호텔이 돼서 자기는 호텔의 투자자로서 지금 이 보통은 비자를 자기가 신청하고 하면 되는데 이사를 이거는 은퇴 비자를 갖고 있으면은 거기서 노동청에 가서 AEP만 받으면 돼요. 회사의 주인으로서 이사로서 받으면 되고 그래서 100% 운영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호텔이 남의 빌딩을 빌려 갖고 하면은 저거는 100% 돼요. 근데 이걸 갖고서는 땅은 소유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여기에는 안 걸리는데 이쪽에는 걸리는 이런 게 많이 있어요. 100% 내가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이걸 갖고 땅을 살려니까 최소한도 필리핀 분이 60% 지분을 가진 법인채 40대 60이어야지만 또 땅을 산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다른 60대 40 회사를 만들어 갖고 땅을 사갖고 건물을 짓고 호텔을 자기가 호텔업을 신고내 갖고 이 땅 주인과 건물 주인과 계약을 25년 30년 뭐 롱텀 리스 계약을 해갖고 자기는 100%로 그 호텔을 운영을 하고, 지금 뭐 하얏트, 메리어트 이쪽 호텔은 다 100% 외국 사람이 운영하고 있지 필리핀 직원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첨단 기술을 이용한 사업은 낮은 자본금으로 100% 외국인 지분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로 어떤 기업을 들 수 있고 자본금은 얼마나 등록이 가능한가요? 아까 보여줬지만 도메스틱 마켓에서 어드밴스 테크놀로지로 하는 사업에는 10만 불 자본금을 내거나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을 하면은 국내 전체 마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40대 60 법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10만 불이 되면은 국내 시장 상대를 하는데, 이분이 이 첨단 기술 하는 사업이 제가 목적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여기 와서 연구센터를 만들고 필리핀산 고용을 해갖고 기술을 개발해서 해외에 팔라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술을 갖고 국내 영업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내 시장이 목적이 아니고 수출이라든가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한 거면 100% 외국인 이사 5명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이따 나오지만은 DTI의 1인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페소 정도 자본금으로 해갖고 국내 시장 자기가 안 할 것 같으면은 자기가 그런 오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나 뭐나 자기 목적이 뭔지를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는 내가 목적이 뭐고 이걸 어디다 팔 건가, 국내에다 다 팔 건가, 수출을 할 건가, 이런 거에 따라서 법적인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고, 어떤 분야는 이걸 하는데 다른 데 또 걸리는 분야가 있습니다. 아까 같은 호텔 같은 거 100% 하지만 땅을 소유를 못 해갖고 건물을 빌려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좀 있어요. 예, 저렇게 되어 있어요. 왜 한국 국민들이 잡혀가고 불안해하는가? 2주 전에는 굉장히 뜨겁고, 지금 뭐 빠라냐께는 가게들 다 내놨다고 지금 뒤에 보면은 이런 얘기도 들고 참 참담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제가 생각에는 우리 스스로가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뭐 보고 놀란 게 소뚜껑 보고 놀라듯이 경찰이나 오면 그냥 자기가 그냥 오고 못 줄이고 뭐 말도 버벅거리고 막 이러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저 먼저 하나고, 두 번째는 불법을 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잡혀갑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포인트는 이겁니다.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잡혀가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러 사업을 차렸으면은 그 사람이 하게끔 여러분들이 충분한 트레이닝을 하고 준비를 시키고 그 사람이 돈을 받고 그 사람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차려놓고 직원을 고용해도 캐시어도 못 믿고 주방에도 못 믿고 전혀 못 믿어요.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해요? 그건 사업할 자격이 안 돼 있습니다. 한국처럼 그냥 아무나 식당 차려서 자기가 쿠킹하고 자기가 이런 생각을 갖고 여기서 하면은 다 걸립니다. 그건 불법이에요. 그래 놓고 잡혀가면서 누구한테 구해달라고 해도 법적으로 그게 된 거는 뭐 누가 대사관이고 누구가 아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있는데, 우리가 일단 법적으로 이 잡혀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체포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경우는 4가지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현행법에서 도망간 사람, 교도소에서 탈옥한 외국인, 여권 적법한 여권과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은 체포영장 없이도 발부할 수 있는데, 제일 마지막 것이 우리가 잡혀가고 있는 많은 부분입니다. 여기에도 아마 여권이랑 비자를 갖고 오신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민국 직원이 들어와서 하면 우리는 절반 이상은 다 잡혀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저희가 최소한도 핸드폰에다가 그 자기 여권, 비자, 그 다음에 카드, 이런 아이디는 다 찍어서
자기 앨범에다 자기 아이디 앨범을 하나 딱 만들어서 바로 앨범을 탁 치면은 그 사진들이 다 나와서 일단은 보여주고, 그걸 보고서 이따가서 풀어주는데 어느 나쁜 사람을 만나면 원본 대조를 해야 된다고 가자국을 해갖고 일단 끌려간 다음에 원본 갖고 오면 풀어주고 하는 이런 좀 질이 안 좋은 이민국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은 저쪽도 대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핸드폰에 여러분들이 다 찍어서 다니는 것을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불법 체포가 구금돼서, 이 나라는 사람을 체포하려면은 체포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판사만 발급할 수 있지, 이민국장이나 MBI 국장이나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발급은 요청서입니다. 우리 서까지 좀 나와 주십시오 하는 요청서인데 여러분들이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체포영장이라는 거, 와란트 오브 어레스트는 법원에서 판사가 발급을 해서, 우리나라도 뭐 검사가 신청했는데 판사가 기각해서 체포를 못한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똑같습니다 여기. 그래서 그게 없으면은 안 하는데, 이 불법 체포됐을 때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한 사람도 잡았는데 신문에는 용의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법은 법원에서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확정 판결 날까지는 용의자라는 말, suspect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진범인도 자기는 법정 판결 날 때까지 끝까지 부인을 하려고 하고,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그래서 이런 거고, 자기가 아무리 뭐 이게 진술 쓰라고 해도 나중에 재판에 가서 내 변호사 입회해서 진술서가 써지지 않았으면은 그거를 디나이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우리 프로텍션이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MBI나 경찰이나 누구한테나 이민국에 뭐 총 들고 잡혀가자 그러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일단 잡혀가면은 임시동행 구금 한계 시간이 이 나라에는 클리어하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난폭운전이나 뭐 상해나 이렇게 했을 때 12시간밖에 여러분들을 구금할 권리가 없어요. 24시간, 36시간, 최고가 36시간입니다. 이 36시간 전까지 여러분이 살인이나 마약거리나 인신매매를 했다는 증빙을 만들어 갖고 여기서 재판에다가 바로 제소를 하지 않으면은, 그런 구속이 안 돼, 절차가 안 나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나 어젯밤 12시에 잡혀왔는데 지금 24시간 전에 나 풀어달라. 그러면 그 사람도 풀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또 그게 안 되면 아는 변호사들 오라 그래갖고 변호사가 얘기하면 바로 풀어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제일 큰 범죄는 4가지죠. 사형에 당하는 범죄는 살인범, 마약 사용한 사람은 경범죄인데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은 사형입니다. 그 다음에 인신매매, 그 다음에 강간. 이 4가지 법은 거의 종신으로 이 나라에 살고 있어서 우리 한국인들이, 남자들이 가장 많이 오게 가는, 옛날에는 많은 게 강간법으로 많이 갑니다. 집에 있는 메이드나 좀 알고 있던 직원이 가서 나 강간당했다 그러면은 바로 잡혀갑니다. 근데 그거를 증빙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강간을 했다는 이게 그거 엄청나게. 그래서 옛날에는 일로일로에 있던 학생은 6년간 형무소에서 잡혀 있었고요. 그 여자가 없어져서 나타나지도 않으니까 진행도 안 되고 계속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인신매매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야, 시골에 있는 총각이 우리 좀 필리핀 아가씨 좀 소개시켜서, 너 필리핀에 있는데 좀 해달라고 해서 뭐 소개시키고 와서 선보고 다 해갖고 결혼까지 하고 갔는데 대사관에서 다 받고, 시골에 가서 뭐 밭농사만 계속하고 이러니까 이 여자가 도망 나갔고 필리핀에 가고, 나는 결혼한 줄 알았더니 나는 인신매매 당해서 노동에 그냥 내가 한다 했고 하면은 누가 소개시켜줬어 해서 그게 블록화가 돼갖고 인신매매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국인한테는 이 투표권, 공무원 피선출권, 토지 소유권, 소매업 이 네 가지만 못하고 모든 권리는 필리핀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항에 딱 들어와서 어라이벌 스탬프를 딱 찍는 순간 필리핀의 모든 100%의 법은 여러분들한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괜찮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현지의 처벌이나 법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 가서 알아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많은 범죄자들이, 한국 범죄자들이 여기 도망와서 필리핀 사람한테 자기를 고발하라고 해서 케이스를, 법원의 케이스를 계속 온고잉 해놓게 해갖고서는 한국에서 못 잡아가게 하는 이런 술법도, 이 케이스가 끝나기 전에는 못 가게 돼 있는 그런 아주 머리도 쓸고 있는 그런 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필리핀의 법에 우리가 저촉이 된다는 거고요. 비자는 여러분들이 뭐 많이 이외에도 여러 개 있습니다. 투자 비자도 있고 앱사 비자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지금 저는 여기 영사님이 와 계시는데 이 전전주에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여기 엄 사장님이 세부에 있는 한국 사람이 한 4개월 동안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한국을 갔는데 관광 비자를 연장하면서 한 4개월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세부공항에서 이민국 직원이 보면서 너 지난 4개월 동안 세부에서 혹시 일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난 그냥 놀았다. 그랬더니 너 그럼 수입이 어떻게 돼서 놀았냐? 너 한국에서 수입이 있냐? 나 한국에서 돈 벌어 갖고 와서 여기서 썼다. 이랬더니 한국에 지금 들어온 사람하고 한국에 돈 번 증빙을 내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공항에 들어온 사람이 무슨 증빙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좀 화가 나요. 그런 걸 내가 왜 갖고 다니냐? 당치도 않는 질문을 왜 하냐고 이게 소리를 좀 높였더니 이민국 직원이 건방지다 그래갖고 강제 그냥 바로 입국 부러져. 해갖고 비행기를 타고 가라 그러고 그 컴퓨터에다 블랙리스트로 딱 찍어 올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걸 모르고 이제 갔다가 그 다음 주에 마닐라로 들어오면 괜찮겠다고 마닐라로 들어왔는데 블랙리스트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엄현종 씨 직원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어떤 리테일 이게 잡혀가는 게 아니라 외교상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좀 건방지다. 근데 블랙리스트는 이민청장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지금은 그 공항 직원이 바로 블랙리스트를 올린다는 거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라서 사실 저는 그분 지금 진술서를 제가 좀 받아서 신문에다 좀 내갖고 이거는 우리가 부당하게 당한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 리테일이 아니고 공항에서 쫓겨나가는 이런 일들은 참 흔하지 않은데요. 이런 비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자를 받으면은 여러분들 AP라는 노동부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AP가 요새 제일 문제가 돼 있죠. 노동부에서 AP를 잘 안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식당에서 필리핀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식당에 조리사나 뭐 다른 걸로 신청을 하면 2년 3년이 나오던 것들이 이제는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뭐 조리사 면허가 있냐 뭐 여러 가지 이런 자격을 따지고 그거에 대해서 검색하면서 딜레이가 돼갖고 요새는 아예 안 내주는 것까지 필리핀 업체에 고용을 당하는 거는 거의 어려운 상황까지 지금 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는 돌만이 문제였는데 지금은 DOJ 법무부가 또 그 사람이 제대로 투자를 했냐 뭐 여러 가지 이런 증거를 대고 요청을 하고 있어 갖고 이 노동부도 법무부에서 소식을 기다린다 그러고선 또 안 내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러한 우리가 노동 허가와 비자를 받기, 워킹 비자를 받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 리테일에 지금 여태까지 받았던 분들은 옛날과 같이 그대로 받으려고 하다가는 끝까지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이 여러분들 아다시피 아이디가 없잖아요. 주민등록 같은 이런 게. 근데 여태는 굉장히 허술했어요. 근데 지금부터 매년 2,500만 명씩 4년에 걸쳐 갖고 1억을 아이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컴퓨터 통합화가 되면은 특별히 외국 사람들도 이제는 뭐 들어올 때 얼굴만 사진 찍으면 바로 인력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돼서 갈수록 우리가 법을 따르지 않고서는 이 나라에 살기가 쉽지가 않은 시스템으로,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히 회사 설립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회사는 법인이라고 해서 법으로 태어난 사람이 법인입니다. 회사도 유기적인 관계고, 이 자연인인 시티즌과 법인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도 봤지만은 이 나라 땅은 이 나라 자연인이나 법인 40대 60 이상인 법인이 가질 수가 있다 하는 이 법인인데, 이게는 법으로 태어난 거고 똑같이 살아있고, 이쪽에는 아프면 의사가 필요하지만 이쪽에는 아프면 로이어가 필요합니다. 이 로이어가 이 법으로 태어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장제동 이렇게 있지만 이쪽은 회사 이름으로 이렇게 자격이 똑같은 국민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을 하나 만든다는 거는 애를 하나 태어난 거랑 똑같은데, 우리는 애를 태어났고 그 법인을 애를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어벤돈 시켜놓은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그 회사가 실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면서 나는 색 있습니다 하고 그런데 그 색이 제대로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법인의 종류는 SEC, Security Exchange Commission의 주주가 5명에서 15명까지 있는 그런 법인체나 DTI, 이 나라 상공부에서 개인회사, 이 두 가지로 법인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그 SEC에는 보름 정도 되면 회사를 하나 설립을 했어요. 다 써갖고 프린팅물이 다 있어.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법인 하나 설립하는데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매뉴얼은 안 되고 전부 이제 컴퓨터로 밖에 안 됩니다. 컴퓨터를 여러분이 입력하고 요청하는 서류 또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어프로발 돼서 릴리즈 나오는데 3개월, 4개월 정도가 걸리는 게 보통 걸리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는 법인을 만들려고 하면은 옛날에는 필요 없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개인 납세 번호가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외국인들은 퀘선시티, 퀘선 아베뉴에 가면은 BIR 그 지역인데 거기에서 납세 번호를 외국인한테 발급을 해줍니다. 거기밖에 안 해줘요. 거기에 여권이랑 갖고 가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신청하면은 여러분의 텍스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를 줍니다. 이 나라에 이제 살려면은 납세 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납세 번호 없으면 아무 관공 일도 못 합니다. 회사 설립하러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납세 번호부터 치고 들어가야지 사이트가 열리고, 모든 게 지금 등록이 다 납세 번호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 기준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이 뭐 납세 번호를 받아도 세금을 뭐 내는 상황이 아니면은 그냥 납세 번호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외국인은. 그래서 일단은 납세 번호를 여러분들이 받아놓고 이 주식 거래 창에 가면은 세게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쳐보면은 여러분 어카운트를 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카운트는 열는데 제일 먼저 TIN 넘버가 먼저 들어가서 세계 퍼스널 어카운트를 먼저 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들어가서 자기네가 그 하라는 대로 지시에 따라가면은 그게 하는데, 하다가 보면은 뭐 내가 학교를 주겠다 하면은 교육청에서 엔도스를 받아온 거를 또 업그레이드를 시켜야지 또 그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절차에서 다 끝났을 때는 여러분들 지금 이름도 컴퓨터가 비슷한 이름 한 단어만 있어도 어프로브를 안 되고 해서 그걸 또 다시 신청하고 어필하면은 보통 이름이가 하는데도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요새는 옛날에는 회사를 세울 때는
자본금을 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데포지트를 하고 자기가 해서 페이드업 캐피탈, 그래서 100만 페소 같으면 25%인 25만 페소를 자기가 페이드업 캐피탈로 넣고 그 입금증을 해갖고 세게 갖다가 했는데, 이제는 얼마 전부터는 이 인터넷 하기 전부터도 재작년부터도 이제는 자본금, 납입자본금 영수증이 필요 없고, 단지 여러분 여기 있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0만 페소 회사를 내가 총 자본금이 1000만 페소 20만 불짜리 회사를 만든다 그러면은 여기에 쭉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21,210페소를 세게 수수료를 냅니다. 프로세싱 피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게 어느 은행에다가 내라고 저쪽에 세 구자에다 갖다 납입을 하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접수가 돼 갖고 자기네가 내부에서 프로세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캐피탈, 오저라이즈 캐피탈이라는 거는 총자본금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캐피탈이 있죠. 오저라이즈 캐피탈, 서브스크라이브 캐피탈, 페이드업 캐피탈. 그래갖고 총자본금, 기성자본금, 자기가 그 서브스크라이브 한 거, 그 다음에 페이드업, 기성자본금인데, 미니멈으로 페이드업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은 총자본금의 16분의 1만 내면은 일단은 자격이 주어지고, 외국 사람은 4분의 1, 25%를 최소한 내야 됩니다. 서브스크라이브 부분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행에 돈을 갖다가 미리 내는 과정은 없어지고, 세게다가 이러한 피만 내면은 일단 회사 어플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그 서류를 갖고 은행에 가서 은행 구자를 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에 같이 TIT 구자로 하는 게 없어지고 전부 이제 전산화가 돼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1000만 페소 회사를 만드는데 난 아예 처음부터 어느 업종이 20만 불 이상 내라 그러면 자기는 그냥 20만 불을 페이드업으로 그냥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 되고, 아니면은 나는 더 큰 회사를 만들겠다, 20만 불 페이드업 하면서 자기는 80만 불짜리 회사를 그냥 오저라이즈로 해주면은 나중에 따로 자본금 증가하지 않고도 80만 불까지는 계속 자본금을 증액할 수가 있습니다. 저런 자본금이 하다가 자기네가 자본금이 모자르면은 이제 따로 자본금을 증액을 하면은 그 증액만큼의 저러한 또 프로세싱 피를 세게다가 내는 그런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이제는 브로커 없이 자기가 직접 할 수가 있는 체제로 지금 가고 있어요. DTI에는 1인 기업입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들이나 필리핀에 뭐 조그만 자기 하는 데는 거의 다 DTI까지 주식이 있고 이사가 있고 없고 1인 기업인데, 이 1인 기업에는 DTI에 가면 이런 그 어플라이에 보면 여기 내셔널리티가 적혀 있어요. 외국인도 이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업종이 한 4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뭐 컨스트럭션, 홀세일, 리테일,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아까 얘기를 들어서 그 미자문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기 DTI 가서 혼자 자기가 등록을 하고 TIN 넘버 받고 이 사업증 갖고서는 은행 구자도 열고 하면서 세금도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물건 팔다가는 누가 오면은 이제 잡혀가는 그런 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분류가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쪽 필리핀에는 이 선교단체도 많기 때문에 영리단체, 비영리단체도 교회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많은 이 종교단체가 종교색을 만들어서 땅을 사고 교회도 사고 뭐 수련관, 뭐 유치원도 다 학교도 짓고 했는데 색 관리를 안 해갖고 색은 거기서 죽어 있거나 그 색이 자기의 권리를 잊어버려 갖고
그냥 땅이나 건물이 공중에 붕 떠 있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근데 영리단체나 비영리단체나 여러분들의 영리행위는 필리핀은 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남은 이익은 영리단체는 주주들한테 이익 배당금으로 다 나갈 수 있지만, 비영리단체는 비영리단체의 목적에 재투자하는 데만 쓰지 자기가 개인적으로는 못 갖고 갑니다. 근데 많은 여기 라살, 아테네오 이런 대학들이 다 NGO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다 비영리 단체로 되어 있고요. 근데 한국도 많은 부분들이 이 비영리 단체로 학교 범위에 들어가 있는데, 재단 이사장이 학교 돈을 자기 돈처럼 막 갖다 쓰다가 걸리는 이런 케이스가 이제 많이 있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하면 교회가 세금은 안 냅니다. 종교단체는 필리핀에서는 재산세를 감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거기에 나온 수익에 대해서는 인컴택스를 차지를 안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원천과세는 다 해야 돼요. 개인적인 목사님이 봉급받으면은 목사님도 세금을 내고,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이 봉급을 받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세금 내고 SS 내고 뭐 다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 나라 이제 부동산은 아까 제가 얘기한 이런 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지금 토지, 랜드 타이틀, 건물, 임대, 이 세 가지로 주로 되어 있는데, 랜드 타이틀이 토지 증서가 있는 타이틀이 있는 데가 전국 땅의 한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아직도 지역에 가면은 그 다음에는 텍스 서티피케이트, 세금을 내가 재산세를 내고 그 증빙이 내가 이 땅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냈다. 그래서 그 텍스 서티피케이트 갖고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다 하고, 그거보다 더한 게 저는 라이트 유스, 이런 빈민촌 같은 데 가면은 그냥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갖고서는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거를 뭐 팝니다. 그러면은 바람가이 캡틴이 가서 그거는 원래 저 사람 거 맞아 하고서 이렇게 확인해 주면은 그거 갖고 권리증 갖고 이제 또 이런 집도 사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 서티피케이트를 타이틀로 만들려면은 각 자기가 속해 있는 시에 의회가 있습니다. 시의회. 그 시의회에서 저 타이틀을 허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땅의 용도 변경, 뭐 임야를 갖다가 코머셜로 바꾸거나 뭐 주거지를 코머셜로 바꾸거나 산업지로 바꿀 때 보통 스퀘어미터당 2페소에서 5페소 정도 그 용도 변경 비용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1헥타 같으면은 10,000 스퀘어미터니까 뭐 2만 페소에서 5만 페소 정도 들으면은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습니다. 이 콘도미니엄 법률은 외국인들을 위한 법률인데요. 모든 건물이나 갈 때 건물을 짓기 전에 나는 이걸 콘도미니엄으로 이거를 신청하고 팔겠다. 그러면 콘도미니엄은 꼭 콘도 아파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실도 그렇고, 여기 콘도미니엄이 제일 적용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골프장입니다. 그래서 골프장은 외국인은 땅을 소유를 못 하는데, 이 나라는 모든 골프 회원권은 주주 회원권입니다. 그래서 마닐라 골프가 예를 들어서 18홀 전체가 한 30헥타르가 되는데, 거기가 멤버가 2,000명이 멤버다. 그러면 2,000명이 그 땅의 주인이에요. 그럼 외국인도 왜 주인이냐? 골프장은 골프 쉐어 A, B, C도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B 쉐어는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쉐어, 40%까지는 외국인이 소유를 하는데, 그거는 회사로 경유해서 땅을 회사가 소유하고 회사 지분의 40% 자기가 하는 거죠. 그래서 마닐라 골프 같은 게 제일 비쌀 때가 골프 회원권이 200만 불 정도 했죠. 지금은 약 한 150만 불까지 마닐라 골프 회원권이 지금 약 6천만 페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이렇게 비싸냐? 그 땅의 2000분의 1이 자기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 땅값이 보니파시오협회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보면 한 쉐어당 한 400만 불은 지금 간다고 그래요. 골프 쉐어. 실제 그걸 팔아서 주택으로 한다면은.
그러니까 보니파시오 글로벌 시티는 항상 제나 여기 오래된 분들은 우리가 항상 골프 쳤던 육군 골프장이었거든요. 그 육군 골프장을 보니파시오로 컨버트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니라 골프 회원들이 대다수가 우리도 이거를 컨버터 하자 하면 그거는 그냥 거기 도시가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0%의 51% 이상 동의를 하면은 그거는 이사회 결정으로 갈 수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세우고 나면은 이걸 좀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병들듯이 회사도 병들고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BIR에서 납세 번호 받고 세게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은행 구자 열고 매번 비즈니스 그거 다 끝나면은 시청에 가서 비즈니스 퍼미트, 메이어 퍼미트를 받고 그 다음에 바람가입 퍼미트 받고 세금 내고 매년 애뉴얼 리포트를 해야 되죠. 그래서 GIS 리포트는 매년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벌금이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법인은 태어난 후에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가 여러 개 있으면 참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법인도 자기가 아무거나 40대 60이 아니고 자기 목적에 맞는 법인을 설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00% 외국인 법인 다 됩니다. 그 대신에 이 나라는 코퍼레이션 세크리타리는 필리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만 그 코퍼레이션 세크리타리는 주주 중에 한 명이 아니어도 되고 외부 사람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변호사 사무실을 변호사를 코퍼레이션 세크리타리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주주들은 다 한국 사람 100명, 5명이면 5명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 법인을 갖고 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100%는 되지만. 그래서 그거를 앞뒤를 잘 보고 거기에 맞는 걸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즈니스 퍼미트, 애뉴얼 리포트, GIS 리포트 이런 것들 다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고요. 필리핀은 세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조세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여기도 내셔널 국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세금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지방세가 리얼 에스테이트 텍스, 재산세 이거는 지방 정부에 들어갑니다. 필리핀은 지금 메트로 마닐라가 16개의 시티에 완 무니시팔로 되어 있습니다. 무니시팔은 빠테르노스라고 마카티 저쪽 C5 건너편에 조그만 그 주가 빠테르노스인데 그 이외에는 전부 시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골에 가보면 무니시팔이 있고 시티가 있는데 시티가 되면 자기네가 자립적으로 재정을 확보해서 자기네가 먹고 사는 거고 무니시팔리티는 아직도 중앙정부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 그러한 행정구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금이 있어서 지금 이제 세금이 많이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법인세에서도 지금 세제개혁이 일단은 금년에 제일 먼저 이게 개인소득세가 옛날에는 10,000페소 이상만 받으면 세금을 국민들한테 받았는데 이제는 1년에 25만 페소 이하 받는 사람은 세금을 전혀 안 냅니다. 이 필리핀에. 그러니까 이제 영세한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감면을 해주고 돈 많이 받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받겠다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도 6%로 지금 하고 이런 증여세 또 6%, 상속세도 이제 6%로 다 정해졌고요. 부가가치세는 지금 12%인데 뭐 13%로 올리는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지만 그런 건 지금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가 지금은 20%까지 연차적으로 내려가겠다는 법률을 지금 하고 있고요. 모든 기업들은 법인세가 내려가면 세금이 적으니까 좋다 하고 받아들이는데 그 대신에 엑서사이즈 텍스나 특별 소비세, 기름, 설탕, 고급차 이런 소비하는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는 쪽으로 지금 해서 이게 했는데 생각보다 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7%가 넘어가고 해갖고 굉장히 정부에서는
알람,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멈칫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두 번째 세제 개혁하는 게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수출구 자유 지역의 모든 여태까지 줬던 그러한 혜택을 다 이제 걷어들이는 그러한 쪽으로 가서 많은 공장들이 여기 와서 유치하기가 어려운 쪽으로 일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필리핀 경제는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필리핀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25년 뒤에 너희는 뭐를 바라냐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걸 바란다 하면서 나도 그때 되면은 우리도 집을 갖고 싶다, 자동차를 갖고 싶다, 우리 아이는 대학을 보내고 싶다 하는 이러한 것을 전체 국민을 해보니까 이런 퍼센티지가 나왔어요. 그게 지금 2050년 정도에 가면은 이게 이루어질 것 같다는 거고, 지금같이 6.5%, 7% 경제 성장을 하면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치가 된다. 그 다음에 2050년도에는 필리핀이 인구가 지금 1억 1천에서 2억까지는 안 되지만 1억 한 7천 8천 돼서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사람이 많은 나라가 지금 됩니다. 우리나라는 UN 보고에 세계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출생률이 1.19 평균이지만 대도시는 1.09, 근데 OECD의 평균은 1.64, 모든 회교권의 평균 아이들 낳는 건 2.5입니다. 그래서 모슬렘 나라가. 근데 필리핀은 아직도 3.0이 넘어요. 그래서 필리핀은 아직도 전에 3.1부터 쭉 해서 지금은 좀 줄어들고 있지만은, 그래서 안타깝게도 유엔에서는 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인구가 없어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해서 2700년에는 대한민국의 지금 수치로 봐서는 대한민국 사람 아무도 없다. 나서 2100년에 지금 수치가 2500만 명을 저희들은 모든 사람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5200만 명이 2500만 명으로 2100년, 지금 앞으로 80년 뒤에는 2100명이 되면은 지금 값 나가는 수도권 주변에는 다 집이 비어가고, 지하철도 4개만 다니면 되는데 11호선 필요 없고, 지방은 거의 다 노인들만 사는 나라가 되고 해서 엄청나게 큰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요새 사람들은 싱글 라이프 좋아하죠. 결혼해서도 애 교육비 한다고 애 안 낳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갈수록 더 심해져 가고 결혼 자체를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러면서 정말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의 많은 타민족들을 대한민국 시민권을 줘서 채워나가지 않으면은, 이제는 미국과 같이 합중국 같은 결과 안 되면은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라는 해외 교민만 남습니다. 해외 교민은 애들을 많이 낳고 있어갖고 해외 교민은 늘어나고, 우리나라 조국 땅에는 외국 사람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나라가 앞으로 100년 뒤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북한과 어떠한 통일이 되면 또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이런 영감 방문객도 늘고 OFW랑 BPO 이런 것도 지금 많이 늘어서, OFW는 아까 말했던 외국에서 돈을 벌고 국내에다가 달러 송금하는데, BPO는 여기서 일하는데 외국 사람이 달러로 공급을 줘서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인도가 옛날에는 BPO의 메카였지만 지금은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 명이 넘은 일자리지만 원래 정부에서는 300만 명을 1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대학 나오면 요새 거의 다 BPO 사무실에 가죠. 컴퓨터 하나랑 전화기 하나만 있으면 되는 사업이 BPO입니다. 할리우드에서 영화 찍으면은 그 다음날 필름이 여기 와서 여기 애들이 컴퓨터에 놓고서는 1초에 30몇 개의 자막을 찍어내는 겁니다. 이거 보면서 자막을 다 쳐서
그걸 다시 할리우드로 보낸 그게 BPO가 그런 것들이에요. 뭐 영어 회화 이런 거는 굉장히 초보적인 거고, 그리고 이제 쉘, 이 미국의 큰 정유회사가 마카티에 300 몇 명을 고용해서 빌딩 하나를 자기네 오피스로 해갖고 미국과 카나다에 있는 쉘의 모든 HR, 휴먼 리소스는 여기서 다 해갖고 거기 휴가, 정직 뭐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에 있는 사람이 그 옆에 사무실에 타이프 치고 이런 애들 왜 내가 매달 5,000불씩 주고 써야 되냐. 필리핀 애가 타이프 치면 500불이면 치는데,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어느 나라에서나 입력하면 어느 나라에서나 모니터로 보고 출력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발 공장, 세타 공장이 싼 임금으로 공장을 뜯어서 이전해 갔지만 이제는 사무실 자기 옆에 있는 직원이 싼 데로 옮기는 거예요. 싼 데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무실이 분리가 되고 회사가 분리가 돼도 일은 잘 해나가는 거죠. 은행들이 다 2층으로 올라가는, 밑에는 커피숍이 생기고, 저희 선박회사도 사람들이 하루에 뭐 100명, 200명 찾아오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제일 명동이나 종로에 선박회사가 다 있었어요. 도큐멘트, 영업, 격리 다 있었는데, 지금은 그 비싼 땅에 왜 그 사람들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건데, 거기에는 그 앞에 카운터만 하나 만들고 격리, 영업 이런 사람 저기 분당이나 저 일산에 가서 편하게 싸게 넓게 근무를 하면 돼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윈도우만 만들어주면 되고, 지금은 같은 사내에서도 인터넷으로 저 화상통화도 하지 다 하니까, 그래서 미국은 지금 거의 다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로 가는 게 지금 겁니다. 저희 아들은 시카고에서 일을 하는데 집에서 근무를 거의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도 애도 보고 손주 애들도 보고 와이프도 도와주고 하는데, 집에 있는 방 하나를 사무실로 씁니다. 서재. 그래갖고 회사가 매달 500불씩을 주더라고요. 그 방을 사무실로 회사가 대신 쓴다고 해갖고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이러한 방향으로 다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지금 필리핀 경제, 지금 시간이 없죠? 얼마나 있나요? 아직 있네요. 지금 필리핀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쟁 끝나고서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아시아에서 2대 경제국가, 일본과 더불어서 최고의 경제국가였지만 마르코스 정권이 들면서 아시아의 병자로, 그 다음에 GMA, 여자 조그만 대통령 아시죠? 글로리아 마카파가, 지금은 그분이 알아요. 그분이 지금은 국회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하다가 국회의원 하다가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금 국회의장을 해서 국회의장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대통령을 9년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녀 임기를 하고 또 새로 임기가 돼갖고, 이 나라는 단임인데 자녀 임기한 거는 그걸 안 치더라고요. 그래서 9년을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필리핀이 올라와서 이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2050년에는 골드만삭스가 필리핀이 세계 14번째 경제국가가 된다는 예상을 하고요. 인구는 세계 7번째. 그래서 필리핀은 굉장히 가능성 있는 나라입니다. 가능성 있는 나라고, 영어도 하고 사람도 많고, 아까 얘기했던 사람도 굉장히 젊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같은 일을 반복을 1년에도 전혀 지겹다고 생각 안 하고 실수 없이 계속 하는 이러한 나라, 좋은 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지금 뭐 GDP가 있고 PPT가 있지만은 이런 쪽으로 3,000불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필리핀은 이런 투자하기가 좋은 아시아에 있고, 지금 아세안이라는 나라는 신맥국이 되어 있는데 서로가 서로 세금이 없습니다. 관세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공장을 베트남에 옮겨갖고 베트남에서 필리핀으로 수출을 하면은 관세나 모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인은 한국이나 일본,
중국이지만 생산 공장들은 아세안에 넣고 아세안 내부의 장사들은 그렇게 세금을 혜택을 보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 금지,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계속 이게 정부들이 차차라고 해서 외국인도 토지를 소유하게 한다는 법안을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땅이 자기 거가 아닌데 큰 공장을 짓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라서 외국이 토지를 소유한다는 법이 되면은 필리핀은 엄청나게 점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BPO 산업, OFW, 그 다음에 건설, 이 세 개가 이 나라의 좋은 그 기축, 그 돈 들어오는, 돈이 경제가 돌아가는 그러한 동력이고요. 그래서 매년 한 6.7%인데 금년에 6.5%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금 이러한 경제 전략을 갖고 치안이 제일 먼저다. 그 다음에 조세를 개혁하고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외국인 투자 제한 이런 것들을 계속 완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농업개발, 토지개혁, 과학기술, 그런 가족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저희 직원들도 물어보면 이제 필리핀 애들도 둘 이상 안 날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젊은이들도 슬슬 이제 우리 대한민국 같이 쫓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옛날같이 인구 증가폭이 이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와는 약 한 2017년에는 약 5천만 불 정도 투자를 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조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빨리 마치고 뭐 질문들이 있으면 좀 하겠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죠. 그래서 필리핀에 온 사람들이 갔다가 또 필리핀이 그리워지고 하는 게 이 사람 때문에 그럽니다. 여기 약속 안 지키고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의 장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가족 관계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필리핀 직원을 데리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기사 다 있죠? 기사 있는 분 한번 손 보세요. 다 자가 운전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사를 대해서 기사 집에 가보셨어요? 기사의 엄마, 아빠, 와이프 만나봤어요? 여러분들은 직장에 같이 있는 사람은 최대한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사무실에서 식당에서 그냥 일하다가 가는 그걸로 끝나면은 항상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많이 당하는 게 지금 바나나께도 보면은 뭐 누가 제보가 들어가서 한다 뭐 한다는 거는 알게 모르게 사람들한테 마음에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강제로 잘못 퇴출을 시켰던가 뭐 여러 가지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업을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과 함께하는 직원들을 보살펴 주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의 집을 한번 가보든지 그분들의 가족을 모아서 한번 밥을 먹이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이 있어도 와이프나 부모가 야 너 그러면 안 돼. 네 회사 좋은 회사인데 그 사장 외국 사람 좋은 사람도 옆에서 모르는 사이에 말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도망가도 가족들은 알고 찾아갈 수가 있는 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있는 분들을 먼저 가장 잘 해줘야 된다. 상처를 주면 안 된다. 저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저희 직원들의 부모들한테 1년에 한 번씩 보너스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기 아들이나 딸이 어디서 근무하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다 부모들 그 연락처를 받고 은행 통장 받고 해서 저희가 한 달 공급을 부모한테 당신 아들이 여기서 당신 딸이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잘 일하고 있다고 이메일 보내보니까 엄청나게 호응이 많습니다. 부모들이 감사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봉급 한 달 주면 넌 당연히 여기서 일해야 된다고 했죠. 필리핀 사람은 굉장히 패밀리한 데 이게 붙어요. 그래서 조금만 잔정만 써주시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사람이 됩니다. 저는 지금 회사를 15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 없이 하고 있어요. 왜냐? 필리핀 사람들이 다 합니다. 저는 40%의 주식을 갖고 다 일하는 사람들한테 지분을 줘서 그 사람들이 일해서 내가 먹고 사는 쪽으로 가고, 저는 길을 가르쳐주고 큰 새로운 일거리를 갖다주고 파이낸싱을 알려주고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자기가 주인이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사람을 언젠가는 나는 주인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시고, 여러분들이 손 놓으면은 그 다음날 또 수입이 없는 사업은 사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10년 공들여 놨으면 여러분 집에 있어도 다 벌어다 주는 그런 업체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사업이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손 딱 놓으면 그 다음날 또 돈이 안 들어오는 거는 10년 동안 왜 고생을 해요? 필리핀 사람 굉장히 충성심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커가면 좋겠고요. 단점도 많아요. 약속도 안 지키고 변명도 안 하고 뭐 별거 많은데, 이 사람의 단점들이 우리가 여기에서 한국 사람이 와서 장사할 수 있는 요건이죠. 저 사람들이 약속 지키면 한국 사람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은 딱 오다 하니까 그 시간에 딱 갖다 주고 밤새 안 자고 일해서 딱 갖다 주고 하면서, 저 틈새가 우리한테는 장점으로 오기 때문에 저거를 우리가 잘 호용해주고 만져주고 하면서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로 인한 싫어하는 행위들이 많습니다. 뭐 무시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필리핀 사람을 낮춰서 얘기하고, 아까 그 우리 김남엽 씨도 얘기를 했지만, 이 중국 사람들은 식당을 해도 4 식당의 지분을 4분의 1씩 다 갖고 4개 식당을 같이 공유를 하는데, 한국 사람은 각자 자기가 하나씩을 원해요. 저러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정 문제도 있고, 같이 만나면은 사업 얘기는 안 하고 중국 사람은 맨 사업 얘기만 하고 하는데, 결국은 이 중국인들은 아무리 가까워도 돈 얘기 나오면 딱 얼굴 꼽을 치고 서류로 다 해갖고 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해결한다 해서 별로 잘 안 돼도 문제가 없은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서제션 할 부분이 소매업에 대해서, 방법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식당 커피점 하는 거 예를 들어 보면은, 한국인 투자자는 건물 임대하고 또는 소유가 있으면 시설 장비를 다 설치를 해주고, 그거는 내 겁니다. 소유하는 거에 대해서 외국인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오퍼레이팅은 지금 여러분들이 빌리고 있는 사람 이름 빌리고 영업허가 받잖아요. 그 사람한테 시설을 임대해주고 영업을 하는 걸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운영을 하지만 뒤에서 어드바이스랑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리고 운영하고 임대하는 임대료 받고, 아니면은 이걸 줬기 때문에 계약서에 수익을 어떻게 나눈다, 그걸 해주면 얼마 준다 하면 여러분들은 식당을 소유하고 있어요. 운영은 안 하는 거예요. 운영은 로컬 사람이 로컬 법인을 만들어 갖고 DTI 가서 식당 허가 하나 받들어 갖고 그 사람이 고용하고 직원들 고용 다 하면 돼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 소매업도 이거예요. 컴퓨터 파는 집도 가게를 임대를 해요. 자기 이름으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그 필리핀 사람 자기 직원을 앞에 내놓고 영업허가를 거기다 만들려고 내가 물건을 다 넣어주고 컨사이먼트로 파는 것만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팔으면 그 사람한테 수익을 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게를 운영을 하는 거지만 내 물건은 내가 다 컨사이먼트이기 때문에 내 거라는 보증이 다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나 이런 거 다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검사해도 하나도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장사도 다 할 수 있고. 지금 여러분들은
불법인 걸 자꾸 그걸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법에 맞는 방법으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다 그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 맞게 여러분들이 옷을 맞춰 입으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그냥 너무 심플하게 원샷에 다 끝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잘 아는 큰 회사도 저희가 지금 10년 전에 만들었는데 지금 엄청 커져 있습니다. 60대 40으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회사는 필리핀 회사입니다. 60대 40. 그 회사가 식당에 100% 지분을 다 가졌어요. 식당에 업체를 하나 열었는데 그 업체에 100% 지분을 이 60대 40 회사가 가졌어요. 그래갖고 여기서는 100% 필리핀 회사가 가진 거를 내갖고 이 회사는 100% 필리핀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식당도 하고 그로서리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원래 법에는 그랜드파더 로라는 법이 있습니다. 여기가 40% 위에가 또 40% 올라가서 하는데 지금 필리핀에는 이게 적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대 60인 회사는 필리핀 회사로 인정을 하고 그 필리핀 회사가 다른 회사의 100% 지분을 가지면 거기는 100% 필리핀 회사로 해갖고 소매업을 할 수가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률사무소에서 제시하고 그런 회사들이 제가 해준 데가 지금 아주 잘 되게 많이 내서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의 한도 내에서 허용되는 안에서 우리가 길을 찾아야지 이민청 갖다 잡아가지만 법 개정을, 법은 우리가 개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노력은 하지만 우리가 안 됩니다. 그거 될 때까지는 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250만 불 투자도 외국인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돈이 너무 크면은 뭐 5명이 50만 불씩 내갖고 같이 250만 불짜리 소매 회사를 만들어서 주주로 있으면서 비자 다 받고 자기가 한 가게씩을 다 하고 있으면 외국인이 100% 하는 겁니다. 왜 나 혼자 하려고 그러는, 우리가 이게 좀 머리를 좀 갖추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같이 동업을 서로 못 믿고 하는 이런 게 제일 약점이라서 그렇지 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서 내가 소매업 프랜차이즈를 100개를 앞으로 상점을 열어야겠다 그러면은 100명을 모으면 한 사람이 25,000불씩만 내면은 100명이 되잖아요. 그 한 회사 이름으로 똑같이 색 이름으로 지점만 갖다 내면 돼요. 필리핀에서 여러분은 마닐라에서 색을 하면은 그걸 갖고 다바오 가면 다바오 가서 시장한테 영업허가 신청하면 거기 또 영업허가 받아서 거기서 하면 되고, 세부에 가서 하면 세부에. 색은 하나입니다. 전국에 어디 가나.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고 이렇게 다니면서 자기가 사업장을 계속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하나의 이제 뭐 서랍을 식당을 하게 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가고 거기에 맞게 법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어디에 가서 서야 되고 역할이 어떻고 하는, 지금 소매업 하시는 많은 분들은 정말 권고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 직원들을 훈련을 좀 시키시기 바랍니다. 훈련은 한 번 갖고 안 돼요. 1년, 2년, 3년 계속해서 그 사람을 여러분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서 정말 이제는 그냥 해외에 놀러만 다녀도 돈 잘 벌어주고 있다 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필리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군대에 가도 보직 있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쓰고 하는데 전방에 가 있는 애들은 못 쓰잖아요. 이 나라도 보직이 있으면은 걔가 조금씩 해먹을 수가 있어요. 그건 눈 감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쥐 잡다가 장독 다 깨는 게 필리핀입니다. 쥐가 있으면은 쥐 때문에 그거 한다면은 걔가 먹는 거는 좀 봐주고 해줘요. 저는 처음 회사 시작해서 10%에서 15%까지 직원들이 이렇게 갖고 가는 건 눈을 감아줬어요. 이제는 자기들이 다 이제 같은 식구가 돼갖고 주인이 되니까 그게 없어졌지만은 처음에 여러분들은 그 사람한테 그 사람 권리하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그 보직수당 같이
챙겨줘야지만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 참는 그런 것들, 자기가 안 하면서도. 그래서 그분들을 잘 챙겨주시고 훈련하고 가족같이 해서, 필리핀에서 여러분들이 5명만 로컬 사람들 여러분 사람이 있으면은 어떠한 사업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생각을 바꿔나가야지, 필리핀 정부 보고 법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바꿔나가면은 일이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